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지하철 괴담 편입니다. 괴담들은 알려진 괴담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익숙한 공간에서 알 수 없는 괴리감이나 위화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매일매일 지나치는 장소에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기이한 일이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하철역에서 미스터리한 경험을 한 구독자 무지막지님의 사연을 옮긴 것입니다. 제가 23살 때 사복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난시가 있어서 사급 판정을 받고 지공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지하철이 1에서 3호선까지 있었는데 2호선 종점과 가까운 시립미술관역으로 배치받았죠. 원래 집에서 가급적 가까운 역에 배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상당히 먼 역에 배치돼 출퇴근할 때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수월한 편이었죠. 부산은 스크린도어가 서울에 비해 나중에 설치되었는데 스크린도어가 없을 땐 선로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없나 감시하고 운이 나쁘면 선로에 사람이 갈린 끔찍한 광경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기 시작했을 무렵엔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승강장 근무는 거의 없었고 역무실에서 시간 때우다가 가끔 순찰 돌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잡아내는 정도였죠. 그렇게 근무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당시는 야간 근무를 하는 주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할 때는 저녁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 선 다음 하루를 쉬고 저녁에 다시 출근하는 사이클이었죠. 평소처럼 승강장으로 내려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시립미술관역은 이용객이 적은 편이라 저녁 시간대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가끔 잠든 취객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승강장 끝쪽에 웬 아저씨 한 분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막차 타임 때 화면을 점검했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나 싶었죠. 어디 화장실 같은 데서 잠들었다가 막차가 끊긴 줄 모르고 나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부르면서 다가갔죠. 크게 부르는데도 들은 채를 안 하는 게 술에 잔뜩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가갈수록 뭔가 이상한 겁니다. 멀리서는 그냥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앞으로 나가려다가 스크린도어에 부딪혀 뒤로 밀려나고 또 앞으로 나가다가 뒤로 밀려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죠. 몸 쓰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몸이 무겁게 축 처진 상태로 비틀거리는데 아저씨는 무슨 바람풍선처럼 펄럭거리는 것 같았죠. 뭔가 기분이 오싹해서 다가가는 걸 멈추고 역무실에 있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승강장 카메라 보고 있냐고, 거기 사람 있는 거 보이냐고 물어봤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모니터를 보러 간 선배가 대답하는 대신 제게 되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가 보이냐고, 그거 혹시 여자냐고. 여자는 아니고 여기 이상한 아저씨가 있다고 하려다가 그렇게 말하면 그 아저씨가 저를 알아챌 것 같아서 아니라고 지금 순찰 마치고 올라간다고 답했죠. 통화를 끝내면 너무 무서워질 것 같아서 선배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떠들었죠. 다행히 선배는 제가 역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겨우 역무실에 도착해서 취객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한 뒤 선배와 함께 승강장에 내려갔을 땐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저희는 곧바로 자리로 돌아왔고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신기한 건 저도 선배도 약속이나 한 듯 그 얘기 꺼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 그날 겪은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던 걸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야간 근무주가 돌아왔을 때 애써 잊고 지냈던 그 아저씨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약간 겁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순찰 혼자서 돌기 무서우니 같이 가달라고 우는 소리를 할 수도 없었죠. 하는 수 없이 막차 타임에 맞춰 승강장으로 내려갔는데 중간쯤 돌았을 때 제 또래로 보이는 20대 남자가 자판기 뒤에 뻗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짜증이 났겠지만 이때는 취객도 반갑게 느껴졌죠.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무거워서 혼자 부축하는 건 힘듭니다. 저는 역무실에 전화해서 같이 부축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근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방금 지나온 1호 칸 끝쪽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 돌아보았을 땐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긴 생머리에 깡마른 여자와 아들로 보이는 어린애가 가만히 서서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금이 저린다는 게 무슨 표현인 줄 그때 알았죠. 무릎에서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다리가 떨리는데 선체로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역무실에서 전화가 왔죠. 어서 올라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듬거리면서 취객은 어떻게 할지 물어봤는데 일단 올라오라는 말밖에 들리지 않았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싶었습니다. 천천히 뒷걸음질 치다가 뒤돌아 앞만 보고 뛰었죠. 그런데 겁에 질린 상태라 그런지 자꾸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눈이 나쁜데 넘어지면서 안경까지 떨어뜨려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손을 휘저으며
뛰어나갔죠. 그런데 그때 누가 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저앉아 버렸죠. 정신을 차렸을 땐 과장님이랑 선배가 제 입에 생수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계속 정신 차리라고 말했는데 이때까지도 정신이 없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순찰하러 나간 뒤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올라오지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승강장 카메라 모니터를 확인했더니 제가 스크린도어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꼭 창문에 머리 박고 죽는 새처럼 스크린도어를 향해 계속 돌진했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본 모자나 쓰러진 20대 남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벼운 뇌진탕과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무지 재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 과장님께 역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부산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건 2012년으로 그전에는 선로와 승강장 사이에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서 투신 또는 실족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2009년에서 2012년 3년 사이 사고가 급증하자 급하게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고 말했는데 열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0명이 넘고 그중 중태에 빠졌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5명 정도인데 하나같이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승강장에서 이상한 여자를 보았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선로 아래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지하철에서 죽은 사람은 물귀신과 습성이 닮아서 자꾸 자기가 죽은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승강장에 내려갔을 때 막차가 끊긴 시간이 아니었고 스크린도어까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도 여러가지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지금은 영명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쪼록 근처를 지날 일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 아니 이상한 존재와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저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신도림으로 가려고 봉천행 방향 열차를 탔습니다. 약속에 늦는 바람에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시각이 1시 7분이고 탑승 위치는 1-1칸이었죠. 열차에 타고 곧바로 문이 닫혔는데 열차가 움직이지도 않고 멈춰 서 있더니 얼마 안 지나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고장인가 하고 안내 방송을 기다리는데 열린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었죠. 익숙한 플랫폼 벽면이 아니라 갈색 벽돌이 보였고 성당 내부처럼 스테인드 글라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당역이라고 쓰여 있었죠. 내가 그새 잠이 들었나 순간 헷갈렸는데 저와 함께 지하철에 탔던 커플도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왜 사당이야 하면서요. 순간 그 커플과 눈빛을 교환하고 재빨리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야 할 것처럼 느껴졌죠.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서 반대편 계단 쪽으로 뛰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느새부터 색감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했죠. 불을 꺼서 어두운 거랑은 느낌 자체가 달랐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음영이라는 게 있어야 하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이건 계단 한 단 아래가 그냥 싹둑 잘린 것처럼 색감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알아차렸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지하철역에서는 항상 소음이 가득한데 안내 방송이라든지 열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라든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북적이는 소리 같은 게 전혀 없이 음소거한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데 뒤따라오던 커플이 저를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나가자고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개찰구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개찰구에 카드 되는 곳도 없어서 그냥 막 뛰어넘었죠. 이때까지도 역사 내에는 저와 그 커플 딱 3사람뿐이었습니다. 왼쪽에 출구 방향이 보여서 계단을 2칸씩 막 올라가죠. 숨이 턱끝까지 차고 무릎 아래가 후두루드 거리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계단을 한 단, 2단 오르니 바깥 풍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쨍한 여름 풍경이었죠. 반팔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1월 8일 역대급 한파로 한강조차 얼어붙은 한겨울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폐가 얼어붙을 듯 찬 공기가 느껴졌죠. 뒤를 돌아보니 제가 나온 곳은 사당역 9번 출구였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두꺼운 겨울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죠. 이질감 없는 평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내가 미치기라도 한 걸까 싶었죠. 그런데 같이 뛰쳐나온 커플이 도로 건너 반대편 출구 앞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1시 7분 제가 서울대 입구역에서 봉천행 방향 열차를 탔던 시각이었죠. 저는 이날 공간이동 아니 차원 이동을 했던 걸까요?
벌써 6년 전 일이네요. 당시 재수생이었던 저는 노량진역에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매번 당산역에서 지하철 9호선을 갈아타고 노량진역으로 갔죠. 1년 죽은 듯이 공부해서 목표하는 대학에 가리라 마음먹고 처음 서너 달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여름이 지나자 굳은 결심도 서서히 무너졌죠. 공부도 잘 안되고 애들은 대학 가고 다들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게 뭔가 싶어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하루는 수업 마치고 학원 친구들끼리 한잔하게 되었는데 시끌벅적한 술자리에 있으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음을 해버렸습니다. 11시가 넘어 지하철을 타고 당산역으로 가는데 속이 너무 안 좋았죠. 이러다 지하철에서 토하면 사진 찍혀서 9호선 오바이트남 되는 거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겨우겨우 참고 당산역까지는 왔는데 술기운은 점점 더 올라오고 속은 더 메스꺼워졌죠. 지하철에 타면 바로 토할 것 같아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앉은 상태로 열차를 2대쯤 보낸 후 이러다 막차 놓치면 집 가서 또 한 소리 듣겠구나 싶어 다음 열차가 오면 일단 무조건 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 당산역은 평일 밤에도 막차 끊기기 전까지는 사람이 많은 편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이 없었죠.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 눈을 감고 잠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반대편 승강장에 웬 여자가 바로 정면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커다란 비닐봉지랑 쇼핑백 같은 걸 잔뜩 들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노숙자들이 짐을 싸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기에 노숙자인가 싶다가도 노숙자들은 역에 있지 지하철 타는 곳으로 안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입술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뭐라고 떠드는 것 같았습니다. 일행이라도 있으면 대화 중인가 싶었겠지만 그 여자는 혼자였고 게다가 반대편에 저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대고 있었죠.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더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못 볼 걸 본 것 같은 쎄한 기분이었죠. 모른 척 시선을 돌려 지하철 안내 전광판을 보는데 열차가 전전역에 도착한 게 보였습니다. 열차가 올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틀었죠. 신경 쓰지 말자 보지 말자 하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슬쩍슬쩍 확인하는데 다행인지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죠. 저도 조금 긴장이 풀렸고요. 시겁하긴 했지만 그 바람에 술도 좀 깬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 바로 타려고 승강장 앞에 서서 기다리는 그때 또각또각 어디선가 구두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 굽이 높은 여자 구두로 딱딱한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였죠. 이상한 건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2번 들리고 한 박자 쉬고 또 또각또각 2번 들리고 한 박자 쉬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 여자였죠. 자세히 보니 반대편 승강장에 있던 여자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은 저에게 고정한 채로 뭐라 중얼거리며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오는 중이었죠.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리에 스쳤습니다. 귀신인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둘 다 문제였죠. 눈을 떼면 그대로 제게 달려올 것 같아서 멈춰선 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겁먹은 걸 안 건지 그 여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눈 한 번 안 깜빡이고 절 보는데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여자와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는지도 알겠더군요. 여자가 하고 있던 말은 무거워였습니다. 그 여자는 끝도 없이 무겁다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양손에 가득 든 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그 여자는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고 저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이대로라면 이제 금방 도착하겠구나 싶어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 그 여자 뒤로 웬 할머니 한 분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까만 염색머리였지만 한눈에 봐도 연세가 지긋해 보였죠. 꽤 큰 쇼핑백 같은 걸 들고 계셨는데 성큼성큼 빠른 속도로 올라오셨습니다. 순간 무서운 기분이 가시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자를 한번 보더니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쇼핑백을 여자 앞에 놓았죠. 중얼거리던 여자는 할머니와 쇼핑백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1분쯤 흘렀을까 때마침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열차가 도착하자 할머니는 쇼핑백을 들고 지하철에 바로 타셨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노약자석 방향으로 가 앉는 걸 보고 고개를 돌리니 열차 문이 닫히고 있었죠. 그리고 열차가 출발할 쯤 계단 위에 있던 여자가 마지막 계단을 올라온 것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열차가 출발해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았죠.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있던 저는 당산역을 떠난 뒤에야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신도림역에서 내렸는지 대림역에서 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 제게 했던 말씀은 똑똑히 기억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은 속으로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이상한 게 꼬여. 저는 그 할머니가 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본 게 귀신인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할머니가 무슨 의도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얼마 전 친구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글을 봤다며 혹시 제가 쓴 게 아니냐고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이 글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겪었던 일과 너무 똑같았거든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더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아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보해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노원구 상계동에서 살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서울 맞냐고 놀릴 정도로 서울의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그래도 나름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동네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늦은 밤에는 인적이 끊겨 다니기 조금 무섭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 늦게 가는 날이면 아버지가 지하철역까지 데리러 오곤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겁이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쯤 서울에서 워낙 흉흉한 사건이 많기도 했거든요. 그날도 학원 보충 수업이 10시쯤 끝나 4호선 당고개행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노원역을 지나며 아빠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고 진짜 잠깐 깜빡 졸았는데 그 사이 상계역을 지나쳐버렸죠. 사실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서 그다지 놀랍진 않았습니다. 다만 당고개역에서 다시 반대편 열차를 타고 오는 게 귀찮게 느껴졌죠. 일단 아빠한테 깜빡 졸다가 한 칸 더 왔다고 카톡을 보내고 당고개역에 내려 반대편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늦은 밤 당고개역에서 출발하는 오이도행 열차는 원래도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승강장에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괜히 무서운 기분이 드는데 그 순간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받아졌죠. 그리고 얼마 뒤 열차가 도착해서 올라탔습니다. 당고개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라 그런지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잠깐 멈춰 있었죠. 양옆 칸을 봤는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평소에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단 한 명도 없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무서워서 아빠에게 전화를 다시 걸려는 순간 갑자기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어차피 바로 다음에 내릴 거라 문 앞에 서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 신호가 안 넘어가고 계속 이름만 떴습니다. 전화가 안 터지는 건가 싶어서 끊었다가 다시 걸고 또 끊었다가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열차가 출발한 지 꽤 됐는데 상계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원래 2분 3분이면 도착하는데 이상하게 한참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무서워서 찔끔찔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은 안 멈추고 전화는 안 터지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때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는 분명히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는데 한 여학생이 역한에서 건너오는 게 보였죠. 이어폰 같은 걸 꽂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교복이었습니다. 까만 투피스 같은 헐렁한 옷에 빨간 넥타이 같은 걸 메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살짝 놀란 눈치로 한쪽 이어폰을 빼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 이 열차 상계역 가는 거 맞냐고 물어봤죠. 근데 이 아이가 대답은 하지 않고 저를 멀뚱멀뚱 바라보더니 씩 한번 웃고는 그대로 다음 칸으로 가버렸습니다. 무서워서 불러 세우지도 못하고 그의 뒷모습만 한참을 바라봤죠.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원래 전동차 칸 사이에는 문이 있잖아요. 손으로 돌려서 여는 수동식이든 자동이든 문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는데 매일 타고 다니던 지하철과 어딘가 조금 달랐죠. 4호선은 창문이 커서 지상으로 달리는 구간에서는 바깥 풍경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철은 창문이 동글동글하고 좀 더 작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지하철이 아니라 무슨 옛날 다방의 소파 같은 분홍색 천재질이었죠. 내가 뭔가 이상한 걸 탔구나.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구나. 혹시 뭔가에 홀린 건가 생각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 공포감이 확 올라오면서 자리에 풀썩 앉아버렸습니다. 그러고 한참을 울었죠. 그러는 동안에도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요. 근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열차는 잠시 후 정차합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오늘도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새까만 풍경이었다가 열차가 점점 느려지면서 익숙한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죠. 열차가 역에 진입할 때 풍경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려고 바짝붙어 서 있었는데 문 밖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자로 한 개의 출입구에만 서 있었죠. 뻔히 다른 출입구가 있는데도 단 한 곳에만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멈췄는데 제가 내리려고 서 있던 출입구가 다른 사람들이 일자로 서 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아까 지나갔던 여학생이 다가와 옆에 서더니 저에게 언니 다른 곳으로 내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쳐다봤지만 여학생은 이어폰을 낀 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저는 정신없이 다음 칸으로 뛰어가 내렸습니다. 열차에서 내리고 역 이름을 확인하는데 도착한 역은 상계역이 아니라 당고개역이었죠.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제가 나오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분명 사람들이 아직 타는 중이었는데 마치 이미 타고 있었다는 듯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 사람들이 타서 앉았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던 인원에 비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지하철에 타 있었죠. 또 일자로 서 있었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그리고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잘못 내렸냐고
싶으셨죠. 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고 놀란 아빠가 당국이 역으로 데리러 올 때까지 영무원분들과 함께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자면서 꿈을 꾼 것이라 말했죠. 하지만 전 분명 당국역에 도착해서 반대편 승강장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오이도행 열차를 탔습니다.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서 꿈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죠. 무엇보다 제 핸드폰에는 그날 제가 아빠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건 발신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에 갔다 왔던 걸까요? 뭘 탔던 걸까요? 얼마 전 볼 일이 있어서 청량리역 근처에 갔었는데 기차역 있던 자리에 커다란 롯데 백화점이 생기고 고층 빌딩도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동네가 몰라보기에 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대학생 시절 겪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보를 해봅니다. 한 20여 년 전 제가 대학생 때는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MT를 가곤 했습니다. 새벽부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청량리역으로 가 기차를 타고 가평, 대성리, 청평으로 향했죠. 저도 그때 동아리방에서 2박 3일 MT를 가기로 했는데 호프집 알바를 빠지지 못해서 후발대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단체 손님이 너무 많고 제 뒷타임에 오기로 한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째는 바람에 퇴근이 늦어져 출발을 못하게 되었죠. 기차도 놓쳤겠다 그냥 가지 말까 싶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던 애가 있어서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어차피 1박 2일도 아니고 2박 3일이니까 늦게라도 가면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음날 첫 차를 타고 출발하기로 했죠. 문제는 청량리역에서 5시 30분에 기차가 출발하는데 너무 이른 시각이라 버스가 안 다녔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량리까지 가기에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늦게까지 한잔하고 청량리역으로 넘어가서 첫 차 때까지 자면서 기다리자 생각했죠. 생각은 짧고 체력만 무지막지했던 시절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정 조금 지나 청량리역에 도착했는데 대합실에 의외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죽치고 앉아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노숙자가 섞여 있는 건지 찌린내가 너무 심하게 나죠. 진짜 숨이 턱턱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파 담배나 한 대 필 겸 밖으로 나갔죠. 당시에는 청량리 역사 앞으로 패스트푸드점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라도 사서 안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영업 마감 이후에는 문을 닫아두는지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광장으로 나와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모기도 너무 많고 더워서 올해는 못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 눈앞에 청량리 지하철역으로 이어진 계단이 보였습니다. 보통 막차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게 막아두는데 청량리 지하철역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일단 내려가 보고 막혀있음 나오고 앉아서 쉴 자리가 있음 좀 쉬자 싶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개찰구가 있고 그 양옆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보여져. 잠깐 앉아있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술도 마셨겠다 텅 빈 역사는 조용하고 선선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누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다시 귀를 기울여 보니 멀리 차소리 같은 것만 들릴 뿐 사방이 고요해져 장결에 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한참을 잠들었던 탓인지 허리도 목도 뻐근해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데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나죠. 맨발로 젖은 바닥을 달릴 때 나는 것 같은 마찰음이 점점 더 커지더니 누군가 제 바로 옆을 스쳐서 달려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귀신이 나타나면 그냥 때려 눕히면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숨이 막힐 정도로 싹했죠. 뭐가 보인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저를 스치듯 달려나가는 기척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차라리 보였다면 안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게 우두커니 서서 치마 삼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죠. 저기요 여기 진부면 가는 차 있나요? 아주 앳된 목소리로 물어보는데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고요. 이거 대답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태어나서 진부면이라는 지명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어라 대답을 할 수가 없었죠. 잘 모른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덜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는데 또 등 뒤에서 여기 진부면 가는 차 있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물어봤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떨었지만 물어보는 여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확히는 무언가에 겁먹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 긴장이 풀렸죠. 저를 해치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또 물어보는 것을 보니 모른다고 해서는 답도 없을 것 같아 기차역으로 가면 영무원이 있으니 영무원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그래도 돌아보기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인가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죠. 그 길로 기차역 대합실로 올라와 사람들 틈에 섞여 있다가 비몽사몽한 정신에 기차를 타고 MT촌으로 향했습니다. 민박집에 도착하자 긴장이 풀려서 그대로 잠들었다가 깼는데 그제야 지난 새벽에 겪었던 일이 너무 소름돋고 무섭더라고요. 저녁 술자리에서 애들한테 겪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가만히 듣고 있던 민박집 사장님이 누구인지 알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청량리역 바로 뒷동네 전체가 588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집창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제발로 돈벌이하러 찾아가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납치되거나 인신매매로 끌려온 여자들도 많았다고 하죠. 이런 곳은 오래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서 몰래 도망치는 여자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588에서 도망친 분들은 인파가 많고 바로 기차나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청량리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으로 갔는데 운이 좋아 그 길로 도망가면 다행이지만 그러다 잡히면 죽기 직전까지 맞거나 외딴섬 같은 곳으로 팔려가기도 했다고 하죠. 사장님은 제가 만난 그 목소리도 그런 여자들 중 하나가 아니겠냐고 하셨습니다. 후에 진부면이 어디 있는 곳인지 찾아보니 강원도 평창에 있는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제게 진부면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던 그 앳된 목소리도 집으로 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여자들 중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이 남아있던 탈출에 실패했던 여자들 중 한 명이었을까요?